땅이 사라졌다. 길이 446km, 깊이 최대 1.8km, 너비는 최대 30km의 땅이 사라진 거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걸까? 교과서에 의하면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은 이렇게 형성됐다고 한다. 지층이 수억 년 쌓이고 높아져 콜로라도 고원이 생겼다. 그 위로 콜로라도 강이 흐르며 오랜 세월 땅을 침식시켰다. 정말 오랜 세월, 수천만 년 동안 땅이 깎이고 깎이면 결국 이런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다. 믿거나 말거나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동일 과정설이다. 이재만 교수는 어떻게 설명할까? 창세기 대홍수 직후 융기되어 올라온 땅은 육지가 됐고 융기가 덜 된 곳은 호수로 남아 있었다. 콜로라도 고원에 거대한 호수가 2개 있었는데 땅이 채 마르기 전에 동쪽과 북쪽의 호수가 연달아 터지면서 이처럼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격변설이다. 그랜드 캐니언은 동일 과정설을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설을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그랜드 캐니언은 지층을 연구하기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의 성지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층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무언가에 의해서 침식당해서 깎여버린 겁니다. 한 덩어리였던 대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노아는 이와 같은 퇴적층으로 덮여져 있어요. 넓은 지층이 이렇게 대륙을 덮고 있다는 것은 바닷물이 과거에 대륙을 덮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쌓으면 그만큼 넓은 지층을 쌓을 수 있어요. 네, 아주 아름다운 지층들이 보이죠? 네. 평지인데 바로 깊은 계곡이 보이는 겁니다. 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만 걸 보여드렸어요. 네. 이 전체도, 이 그랜드 캐니언 전체도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그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얼마나 크냐 하면은, 네, 이 그랜드 캐니언은 도로로 달리는 그 차의 속도로 10분 가야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먼 겁니다. 네. 그거 엄청. 네. 근데 그 나무들이 쓰러진, 다 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들이 결국은 그 홍수물에 떠밀려 내려와 가지고 그 산 밑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이름이 스피릿 레이크입니다. 네. 아주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호수가 돼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네. 그 호수로 전부 그 나무들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조금만 남겨두고 다 나무로 덮여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만큼 가득 찬 거예요. 가까이 가보면. 네. 퇴적층을 이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네. 이거 폭발을 하면서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거든요. 네. 짧은 기간 동안에 쌓여진 겁니다. 네. 제가 거기 가서 손으로 가리키는 거, 네. 이게 바로 그 퇴적층, 그 줄무늬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쌓여진 겁니다. 네.
제가 거기 가서 손으로 가리키는 거, 이게 바로 그 퇴적층, 그 줄무늬가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루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골짜기들이 막 생기죠. 여기는 화산암,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나와서 굳어진 딱딱한 암석으로 그 암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수가 막 지나가면서 그 물질들이 갈아내고 막 그런 그 침식작용을 빠른 속도로 일으켜가지고 깊은 계곡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세요. 사람 그 크기에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가 계곡이.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암석이에요. 흙이 아니고 단단한 암석인데 짧은 시간 동안 저렇게 깎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한 암반도 강한 홍수에서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계곡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인트 헬렌산에 보시는 그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잘 관찰해 보세요. 가운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뭐가 흐르지? 요거 물 흐르는 겁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또 거기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질학자가 혹시 이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한 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탁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물이 천천히 지금 조금씩 깎고 있구나. 이 계곡이 만들어지는 데는 10만 년은 걸렸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지. 이거는 그런 느린 속도로 천천히 깎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대홍수로 깎아 놓은 거를 나중에 빗물이 모여서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래쪽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랜드 캐년의 그 콜로라도 강 그겁니다. 위는 지금 세인트 헬렌산에서 흐르는 거예요. 둘이 비슷해.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1859년에 최초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논문 발표한 그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대륙과 대륙이 서로 해안선이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본에 보이는 한쪽 대륙 하고 또 다른 한쪽 대륙 그 사이에 있는 대서양 이것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다른 한쪽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딱 잘 들어맞습니다. 이곳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대륙이었던 것이 나뉘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바로 과학적인 증거도 있지만은 또 한편 성경에서도 그 힌트로 지금 이 지구 모형을 보시면은요 그 대서양 바다가 나타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좀 표시된 거 보이세요? 그게 바로 갈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땅이 아주 그 해안선이 참 잘 들어맞죠? 아주 독특한 무늬가 있어요. 보통 퇴적층들은 수평하게 수면과 수평한 줄무늬를 만드는 일이 많아요. 이것을 층리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경사진 층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한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엇갈린 층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사층리라고 그래요. 경사진 층리라 해서 사층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쌓여졌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어느 때 일어날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흐른다 그러면 강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러면 이렇게 운반이 돼서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쌓이고 같은 방향으로 될 거예요. 근데 방향이 엇갈렸다는 것은 방향이 막 움직이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쌓여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막 움직이는 거 뭐가 있을까? 바람. 바람에 의해서 쌓일 수도 있어요. 바람 풍향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게 첫째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닷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헤일입니다. 헤일. 헤일은 뭐 이리저리 막 마음 먹는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쌓여다가 또 휙 빠지면 또 이렇게 쌓이고 그 요동치는 물에 따라서 엇갈린 승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바로 이웃에 있는데요. 네. 이 사진 보십시오. 참 아름답죠? 네. 네. 요건 아기자기해요. 아주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내려가 봅니다. 이거는 멀리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하나하나 음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많아요. 네. 근데 참 지금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워싱턴주, 오레곤주, 그 옆에 아이다호, 몬태나주가 있는데, 네, 요 지역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훨씬 여기서 보이시는 그 사진보다도 큰데 지금 서북부 지역 일부 지역만 나타낸 거예요. 네. 거기 그 하얗게 위에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네. 여기에 바로 과거 빙하기 때 빙하가 내려왔던 그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은 뭐 빙하를 찾으려면 알래스카를 가야 되거나 북극 뭐 이렇게 아주 북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네. 그러나 빙하기 때에는 이 빙하가 좀 더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주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내려온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홍수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요. 이 빙하기 때 빙하가 내려오면서 몬태나주에서 흐르던 강물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형성이 됐겠을까요? 거대한 호수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 호수가 이 빙하가 이 호수를 막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빙하가 갈라지면서 터졌어요. 뚝이 무너진 거지. 그래서 이 거대한 호수의 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게 워싱턴주, 오레곤주를 휩쓸고 태평양 바다로 빠진 그런 홍수가 바로 미술라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대한 아주 대단히 큰 홍수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사실로 밝혀낸 홍수 중에서 최대의 홍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도움이 돼요. 아, 이런 큰 홍수도 있을 수 있구나. 옛날에는 지금과 다른 상황들이 전개됐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휩쓸고 지나간 부분들에 깊은 골짜기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이 계곡이 넓이가 우리 한반도 넓이쯤 될 거예요. 그만한 넓이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그 계곡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밑에다가 도로를 냈잖아요. 거기 차 지나가는 게 조그맣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계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수직절벽이 나타나 있고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평균 높이가 절벽의 높이가 300m나 돼요. 그러면 넓입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있다니까요. 그런데 묘한 것은 여기에는 물이 흐르질 않아요. 저기 물이 있긴 있는데 저건 강물이 아니에요. 저거 호수예요. 호수. 깊이 파였기 때문에 지하수가 흘러나와가지고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데는 물이 없어요. 말라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한 군데만 그 일부 지역만 콜롬비아 강이라는 데가 지나가는데 나머지는 물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흐르는 물하고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흐르지 않는 계곡을 뭐라 그러냐면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을 쿨리라고 그래요. 네. 물이 흐르는 계곡은 보통 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쿨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쿨리가 있는데 그중 제일 큰 쿨리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그랜드 쿨리. 네. 그랜드 캐년이 있는 것처럼 네.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것이 그랜드 쿨리라는 분이에요. 브레츠 박사. 이분이 지질학자인데 이분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이 지역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천천히 느린 속도로 흘러가는 이 뭐 강물 이런 걸로는 만들어질 게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깊은 수직 절벽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물이 어떻게 이렇게 수직 절벽을 만들어요? 저기 사람이 있네요. 네. 이게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되시죠? 네. 물이 안 흘러요. 좀 고여 있는 물이에요. 네. 또 뭐가 있냐면요.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생겼어. 네. 요거 뭐 같아요? 물결무늬예요. 네. 거기 자세히 보면 뭐가 지나가지요? 사진에. 네, 차가 지나가는 거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물결무늬는 강변이나 뭐 해변 여기 뭐 여적히 있는 거 조그만 거잖아요. 이거는 큰 언덕과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 언덕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 근데 항공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이게 물결무늬라는. 네. 여기를 painted hill이라고 얘기합니다. painted hill. 그러니까 수채화 그림 그린 것처럼 그렇게 언덕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비슷한 모습을 혹시 전에 보셨으면 퇴적층이 보입니다. 네, 수평한 줄무늬가 보이고요. 네, 여기도 그런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지역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옆에는 없어요. 이것은 수평하게 넓게 쌓여졌던 지층이었을 텐데 이것이 무언가에 의해서 침식당해서 깎여버린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그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는 바닷물이 대륙을 넘쳐서 해일로 휩쓴 그런 홍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일이 휩쓸 때 두꺼운 퇴적층이 이루어지고 그 물이 다시 바다로 되돌아갈 때 많은 침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은 지형이 남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도 보시면 그 수평한 줄무늬가 보이는데 이런 곳은 조금 기울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수평하게 쌓였던 지층들이 지각 변동들에 의해서 구부러졌다, 기울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요. 그 꼭대기를 보면은 수평한 지층 위에 까만 암석이 있습니다. 네. 조금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위에 조금 남았죠. 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현무암이라는 암석이에요. 우리는 마이산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 마이산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콘크리트 같아요. 자갈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미국의 저 안대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자갈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2,000m나 쌓여 있는 거예요. 야, 저는 그 2,000m나 쌓여졌다는 것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큰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m 쌓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도 2,000m 넘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2,000m씩 쌓인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갈들이 2,000m 쌓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한반도에도 격변이 있었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 지질학계에서는 이 마이산이 형성된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지질 조사를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마이산 수직절벽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풍화에 의해서 이런 수직절벽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네. 이것은 어떤 다른 사건이 이와 같은 퇴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깎아서 이런 봉우리를 남긴 것이 아닌가. 저는 라고 얘기를 해요. 칼데라 호수. 이 옐로스톤에도 칼데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 편에 보면은 물이 보이죠? 호수입니다. 네. 거의 바다 수준이에요. 그렇게 넓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지 않고는 그 들어간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용암이 분출한 적이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땅 속에 그만한 그 암석이 녹은 물질 마그마라는 것이 들어있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용암들이 분출했느냐, 화산 활동이 있었느냐, 이것이 참 의문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될 때의 상황이 창세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땅들이 갈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들이 갈라진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왜 갈라지고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지질학에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서 현대 지질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 얇은 딱딱한 땅 껍질이 그 밑에 조금 온도가 높아서 조금 유연한 층, 그 밑에 층을 멘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온도가 높아서 반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죠. 네. 그 위에 이 암석층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것들이 쪼개지면서 한 덩어리였던 대륙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다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현재는 거의 멎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1년에 몇 센티미터씩 각 대륙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이동해가지고 현재 위치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아의 홍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이 땅이 갈라지는 곳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갈라지면서 밑에 뜨거운 물질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쌓여져서 봉우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바다 밑에 보면 해저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니까 물을 뜨겁게 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비를 많이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갈라질 때 그 진동이 바다의 물에 전달이 돼가지고 해일로 대륙을 휩쓰는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의 원천은, 중요한 원천은 이 바닷물이 해일로 휩쓴 것,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갈라지면서 땅이 움직이다 보면 대륙과 대륙끼리 충돌을 하게 됩니다. 갈라져서 이동하면서 어떤 데는 만나가지고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 누르면서 그 해일로 인해서 대륙에 두꺼운 퇴적층이 쌓여진 다음에 누르면 주름이 잡히면서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산맥입니다. 산맥. 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마찰열에 의해서 뜨거워지니까 암석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막 뿜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화산 활동이에요. 바로 이 옐로스톤이 그런 이유 때문에 화산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용암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이동하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용암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노아의 홍수 때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용암이 만들어져서 뿜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상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뭐냐면 과거는 현재와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질학자들은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되풀이된 거다. 옛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네. 그냥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를 연구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탐사여행을 통해서 살펴보면 옛날은 현재와 다르다. 지금은 비교적 조용한 상태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큰 격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때 물이 넘쳐서 해일로 대륙을 휩쓸기도 했거니와 땅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해가지고 주름이 잡혀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미끄러져 가면서 열을 발생해서 많은 그 용암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지나다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를 좀 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바위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커먼 바위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겉에 뭐가 그 코팅이 돼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속은 시커먼 암석. 이제 시커먼 암석 하면 어떤 암석인지 아시죠? 네, 이름은 현무암입니다. 그 현무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무암은 용암이 흘러나온 암석이거든요. 이 지역은 전부 퇴적층입니다. 시뻘건 색깔의 퇴적층이에요. 모래나 점토들이 쌓여진 건데 그 속에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돼 가지고 뻘겋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용암이 흘러나온서 굳어진 현무암이 있을 턱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쪼개진 바위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필경 먼 곳으로부터 쪼개져 가지고 운반되어 온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바로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몇 시간 전에 미줄라 홍수라는 것을 다루었거든요. 그랜드 쿨리 지형을 통해서 그 그랜드 쿨리 지형하고 이 부분의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혹시 못 들으셨던 분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금 아치스 캐년을 가는 과정에서 또 발견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수평한 지층이 보이죠? 여기를 다 덮었던 지층입니다. 근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이렇게 성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풍화 침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에 떨어진 것들 중에 그 부스러진 것들이 안 보인다고 별로.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신기하죠? 이것도 그 층을 잘 보면은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채워져 있던 거예요. 근데 홍수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깎아가지고 현재 남은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부스러진 것들이 충분치가 않아요. 이는 참 재미있죠? 그 위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홍수가 휩쓸고 지나갈 때 보면은요, 그 층이 서로 다른 물질의 층으로 쌓여져 있는 경우 위에 덮고 있는 층이 딱딱할 때, 침식에 좀 강한 그런 층이 있을 때는 밑에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아래쪽은 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층이 없어진 경우에는 훅 파여가지고 다 쓸려가 버리죠. 그래서 기둥과 같은 이런 지형이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 팜플렛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진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돼 가지고 이게 쪼개져서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풍화가 현재 진행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치 깨끗하다. 이것은 미술라 홍수에서 본 것처럼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쯤 됩니다.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4,500년 전쯤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죠. 네. 우리 현지 학교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몇 억 년으로 보는지 아세요? 네. 46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46억 년. 그러나 46억 년 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지형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바로 아치입니다. 이제 아치 캐년에 왔어요. 아치 모양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네. 침식에 의해서 요 밑이 이렇게 패여져 가지고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치. 네.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랜 세월 지나가지고 이것이 부스러져서 서서히 부스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해서 이런 아치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저는 봐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 부스러기들이 안 보여요. 네. 더구나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참 멋지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규모를 보면은 크기하고 비교가 돼서 이 아치의 그 크기가 비교가 되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진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돼 가지고 이게 쪼개져서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풍화가 현재 진행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치 깨끗하다. 이것은 미술라 홍수에서 본 것처럼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지금 미술라 홍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곡이 하나입니다. 네. 팔루스 폴이라 해서 팔루스 폭포가 있고 계곡이 쭉 나 있는데요. 지금 이 계곡도 미술라 홍수가 파놓은 거예요. 워싱턴주에.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절벽들이 있지만 바위들이 안 보여요. 부분적으로 모래가 내려와 쌓인 것은 보이지만 바위들 쪼개진 것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수직절벽이 보이고 현무암층이 보이죠. 요 조그만 폭포가 이 계곡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미술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다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멀리 운반을 했고 나중에 빗물이 모여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옆에 부스러기들이 없다, 테일러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수상하다. 요거는 현재 저 흐르는 물이 만든 지형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락키 산맥을 가는데요. 이 락키 산맥은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서 있는 산맥입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셨지만 참 아름답죠? 네. 그냥 웅장한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깎았기 때문에
아주 뾰족뾰족한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를 타고 가면서 본 모습인데요. 네. 아주 웅장한 경치가 계속 펼쳐지고, 네. 그 또 많은 나무들 숲 속에서 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 네. 그로 인해서 땅들이 움직이게 된 것, 이것이 원인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여기 미국 대륙이 있는데요. 이 바다의 지각이 그 미국 대륙 지각으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과 지각이 만나서 눌려지면서 내려가니까 이 부분이 바로 주름이 잡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퇴적된 지층들이 이렇게 주름이 잡혀가지고 높게 솟아오른 것, 이게 바로 락키 산맥입니다. 우린 지층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을 습곡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바로 이 락키 산맥은 습곡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알프스 산맥도 있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도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의 판하고 그리고 유라시아 판이 만나가지고 충돌하면서 주름이 잡혀 올라간 것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락키 산맥의 지층들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구부러져 있습니까? 네.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천천히 쌓여져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강물이라는 데는 수천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지면 나중에 눌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다 꺾이고 잘라지고 그러죠. 단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산맥을 보면은 아주 부드럽게 구부러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두꺼운 퇴적층이 짧은 기간 동안에 쌓여졌기 때문에 홍수에 의해서, 그래서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눌려졌을 때 저렇게 쉽게 구부러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습곡 산맥들이 홍수에 의해서 퇴적된 다음에 이 땅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할 때 저런 습곡 산맥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 락키 산맥 속에서 이런 생물들의 화석이 나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조개의 종류입니다. 암모나이트라는 조개예요. 이 조개가 이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이건 그 속을 자른 겁니다. 반을. 칸막이가 좀 돼 있는 그런 조개 종류인데 지금은 멸종이 된 종류예요. 암모나이트라는 조개. 근데 이것이 이 산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왜 이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바닷물이 대륙을 휩쓸었을 때 이때 파묻혔던 건데 주름이 잡히면서 솟아올랐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여기 말씀 보면 분명히 땅을 뭘로 덮으셨다고요? 깊은 바다, 바닷물로 덮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들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높게 잠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들이, 지구의 땅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물이 도망갔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를 덮었던 그 홍수의 물을 이제 그만 돌아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갔다. 이거는 바다로 도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후반부에 또는 끝난 다음에 땅들이 움직이면서 충돌을 해가지고 이것이 솟아오르는 이런 스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름이 잡히니까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깊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또 물이 바다로 돌아갈 때 깊은 계곡들, 캐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캐년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성경이 정말 실제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닷물이 대륙을 덮는 이런 전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죠. 바로 그 약속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전 지구적인 홍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임을. 뜨거운 물질이 올라와 가지고 용암이 바닷물을 뜨겁게 데운다고요. 또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하니까 기온이 떨어질 수 있죠. 노아의 홍수의 여파로 생긴 거다. 바로 빙하기가 지속이 된 것이다. 하면 바벨탑 사건,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벨탑 사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민족들이 각 땅으로 흩어진 거거든요. 그 사건이 이 빙하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 아시아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상 떨어져 있어요. 이 미국 대륙의 알래스카하고 이 아시아 대륙하고 그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건너갔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오래전에. 근데 어떻게 건너갔냐? 그것이 바로 빙하기 때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발한 그 수분들이 대륙에 그냥 눈으로 쌓여져 있으니까 해수면이 자꾸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빙하기 때는 두 대륙이 붙어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놓여진 거죠. 바로 이 빙하기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대략 성경을 토대로 해서 보면 노아의 홍수보다 약 100년쯤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과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 깨달는 것, 이것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나와서 이 자연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하면, 바로 자연을 해석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른 과학이 바로 창조과학입니다.